네, 한국GM이 어제 극적으로 임단협회에 타결하면서 회생의 길이 열렸습니다. 법정관리행 문턱까지 갔던 한국GM이 이렇게 다시 경영 정상화의 불씨를 살리기까지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그 과정과 또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경제부 곽준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한국GM 노사가 법정관리 기로에서 파국을 면했는데 어제 막판 임단협 잠정 합의를 이뤘습니다. 과정이 어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한국GM 노사가 어제 새벽 5시부터 부평 공장에서 14번째 임단협 교섭을 실시했습니다. 이 앞서 지난 주말 노사가 공식적으로 한 차례 만났지만 이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른 시간부터 협상이 진행되자 자관 합의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특히 베리앵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과 이 카업카잼 한국GM 사장, 이만택 노조 지부장 등이 밤새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면서 협상이 많이 진척된 게 아니냐는 얘기가 이 취재진들 사이에서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오전 중에 그 자관 잠정 합의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임단협은 이 정회와 교섭을 몇 차례 반복하면서 길어졌는데요. 결국 노사양 측은 한국GM이 임단협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오후 5시를 불과 1시간가량 남기고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이 한국GM은 자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이 오후 8시 이사회를 열고 법정관리 신청 의결을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인 만큼 이 상당히 긴박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합의가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 노사는 큰 틀에서 합의는 이뤘지만 이 복리후생 삭감과 관련한 세부 항목에서 조금 이견이 컸는데요. 이 다행히 교섭 막바지 노사는 그동안 진통을 겪었던 복리후생 비용 절감과 군산공장에 남은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문제에 대해서 접점을 찾았습니다. 이 사측은 희망퇴직 후 군산공장에 남은 직원 680명에 대해 이 고용 문제를 추가 희망퇴직과 전환 근무를 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노조를 설득했고요. 또 노조의 반발이 컸던 부분이죠. 이 무급휴직 부분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또 정리를 했습니다. 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임금을 동결하고 성과급은 이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또 막판까지 가장 입장차가 컸던 부분이 이 자녀 학자금 지급 문제였거든요. 이 부분도 결국 해결을 했고 법정 휴가와 상여금 지급 방법 등 일부 복리 후생 비용 항목 역시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합의는 됐는데 불씨는 곳곳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복리 후생 비용 절감과 군산공장 이 노동자들 처우에 대한 합의 말고 신차 배정에 관련한 내용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 신차 배정에 관한 문제 역시 이번 임단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국내 공장에서 꾸준히 차량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이 부분 베리앵글 사장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General Motors has indicated its willingness to allocate to GM Korea two important new product programs. These are important products that would be high volume products and would be primarily for export purposes. Most of the volume would be exported, will be exported. 네, 베리앵글 사장이 언급한 대로 한국GM은 2019년부터 부평 1공장에서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을 2020년부터는 창원 공장에서 크로스오버 유틸리티 차량 생산에 나설 예정입니다. 일단 노사가 이번에는 합의를 이루긴 했지만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한국GM의 노사의 임단협은 이 경영 정상화를 위한 첫 시작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 산업은행과 GM 본사 간의 협상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이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한국GM의 재무 상황을 잠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GM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지난 3년간 2조 7천억 원이 넘는 적자에 이미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여기에 매월 꼬박꼬박 들어가는 비용만 생산직과 사무직의 월급 1천억 원가량과 이 협력사 부품 대금이 4천억 원에 달합니다. 또 이번 달에는 위로금 명목으로 희망퇴직자들에게 줄 돈 5천억 원도 마련해야 하고요. 하지만 돈줄은 이미 마를 대로 마른 상태입니다. 부도설과 철수설 탓에 판매량은 반토막이 났고 영업망도 붕괴 직전이라 결국 GM 본사나 산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상황을 보면 어쩌면 지금부터가 좀 중요한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 한국GM이 살아나려면 자구안 이행과 함께 산업은행이나 GM 본사의 그 지원이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한국 GM의 회생을 위해선 GM과 사는 양쪽의 지원이 모두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서로 돈을 먼저 대라고 요구하는 모습인데요. 예. 우선 GM은 한국 GM에 빌려준 돈 3조 원을 출자 전환할 테니 이 17% 지분을 가진 사는도 지원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는은 과거 부실을 청산하는 것에는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고요. 네. 게다가 GM이 출자 전환을 단행하면 한국 GM에 대한 사는의 지분이 1%대로 줄어들거든요. 예. 이에 사는 측은 GM이 지원만 받고 한국철수라는 소위 먹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선 GM 지분만 대폭 감자를 해서 이 15% 이상 지분을 유지해야 한다고 해왔습니다. 일단 GM 측은 오는 27일까지 사는 측에 투자 확약서를 요구한 상태라 그때까지는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부 지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보죠. 네, 정부는 이번 임단협 합의가 잠정 합의인 만큼 일단은 최종 합의가 나온 대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예.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종적인 그 합의 내용을 좀 봐야 되겠지만 좋은 사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는 3대 우리 기본 원칙에 따라서 정부의 지원 내용이라든지 하는 것을 이제 바로 협의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와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한국GM에 대한 지원의 대가로 이 GM의 향후 10년 이상 한국을 떠나지 않겠다는 확약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이 일각에서 우려하는 산업은행이 지원금만 챙기고 철수라는 이른바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앞서 얘기한 GM의 출자 전환 과정에서 이 사는의 지분율이 현재보다 내려가도 이 중요 의사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 비토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예. 최종적으로 정부와 사는은 실사 중간 보고서를 토대로 5천억 원 상당의 신규 투자를 한다는 조건부 양해각서를 우선 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음 달 한국GM에 대한 실사 최종 보고서가 나온 이후 합의서에 공식 서명을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예, 산 넘어 산인 것 같습니다. 자관 잠정 합의를 했지만 앞으로도 좀 만만치 않은 것 같네요. 경제부 곽준영 기자와 한국GM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